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려났습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백신이 나오면 좀 끝날 줄 알았었던 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이날 주가는 물론이고 채권, 금리, 유가 모두 일제히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700포인트나 하락해서 지난 10월 이래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와 1%의 낙폭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유가와 채권 금리도 급락했죠. 국제 유가는 안 그래도 이 최근 경제 리오프닝에 발맞춰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이 증산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갑자기 코로나 우려까지 커지니까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쳐지면서 유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채권으로의 매수세가 좀 커졌고요.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단번에 1.2% 선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1.18%까지 내려앉으면서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유가의 움직임 살펴보자면 현재 7% 넘게 내리면서 66.53달러까지 내려온 채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은 약간 낙폭을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1.2%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1.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 내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3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려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CDC에서는 특히 영국을 경계경보 최고 단계인 레벨 4로 설정을 하고 여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요즘 특히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저도 외신들을 좀 보니까 몇 가지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클럽 아니면 축구장 이런 곳들에서 사람들이 정말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사진인가 보니까 7월 19일 며칠 전 사진인데 영국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영국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오는 8월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에 한해서 여행을 위한 방문을 받아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해서 국가별로 코로나 상황이 서로 다른 이 여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알리안츠의 최고 경제자문인 엘 에리언이 두 개의 시장 우려가 한꺼번에 몰려왔다면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우려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날 시장은 크게 하락했다 이런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종목별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장 마감 직후에 IBM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실적을 보니까 일단 매출이라든지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했는데 이게 3년 만에 가장 큰 매출 성장폭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3.9% 오른 채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다 보니까 팬데믹 트레이드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공주라든지 크루즈주, 금융주, 에너지 관련주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3.7% 내렸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보잉은 4%대, 크루즈 관련주들 대체로 4에서 5%의 하락을 보였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라든지 마라톤 오일, 쉐브론, 엑손모일 모두 3에서 6% 정도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집콕주들, 작년에 각광을 받았었던 집콕주들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홈트레이닝의 대표 주자인 펠로톤,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팬데믹 트레이드 나오면서 약 7%가량 올랐고요. 집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추이가 6.8% 올랐습니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도어대시가 4% 넘게 올랐고요. 자, 이런 가운데 모더나는 S&P 500 지수 편입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 소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10% 급등을 했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되자 이날도 모더나의 주가는 9% 넘게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시황이 마치 작년 시황하고 거의 비슷하다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팬데믹 트레이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치게 될 것인지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 금 가격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이날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달러 강세가 나타났죠. 이런 가운데 채권의 금리가 하락
하락하게 되자 이 금리의 하락, 달러 강세 두 가지가 좀 상쇄되면서 금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7% 내리면서 1,813.7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100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오늘 시황 보면서 우리 팬데믹 초기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본부장님도 혹시 비슷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해 3월 정도였죠. 네네. 그때 이제 공포감이 좀 다가오는, 그리고 선물 시장부터 지수가 좀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공포감을 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시장 현상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엇갈리는 여행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가 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여행을 가지마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오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네. 이렇게 엇갈린 여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관련된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에서는 자국민들의 영국에 대한 여행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에 해당하는 4단계 권고를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꼭 영국으로 여행을 해야 한다라면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또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나이트클럽의 영업 재개를 포함해서 잔여 이 코로나19 관련한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를 했죠. 그러면서 거의 코로나19에서 해방하는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간에 무려 31만 7천 건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발생자가 발생을 하면서 그 전에 동기간 대비해서 43%나 급증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CDC에서도 영국 여행과 관련해서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날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오는 8월 9일부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미국의 방문객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받겠다라고 이 권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또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도 받을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또 다른 그런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캐나다 여행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CDC에서는 영국 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것 같다는 우려감인 거죠. 뭐 일단 약간 확산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아주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상태인데 어쨌든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뭐 단기 급락장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을까요, 월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목소리가 정반대로 각각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반면에 이제 추가 하락할 것이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로직을 전해드릴 테니까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낙관론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이 패닉 장세를 좀 야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신규 이 확진자 수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입원율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중증 환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상황을 판단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런 가운데 입원율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한 5% 정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10% 이상 조정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죠.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리오프닝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반면에 좀 비관론 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핀코 CEO인 엘 에리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 부문 모두 다 굉장히 좀 우려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닝과 성장 둔화를 시장이 경험하면서 조금씩 방어적인 성격을 갖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조정이 약간 10에서 20%까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아직 우리가 초기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초반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어떻다 같아부터 얘기를 뭐 명확하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약간 뭐 그들이 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또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좀 살아남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두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팬데믹 트레이드의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백신 맞으면 이제 좀 끝날 줄 알았었던 팬데믹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팬데믹 초기에 나타났던 이 트레이딩 현상들이 지난 밤 사이에 그대로 나타나서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투자자들은 코스트코, 아니면 크로거 이런 식료품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논리는 간단하죠. 팬데믹이 다시 유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집콕 생활을 하게 될 테니까 그만큼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뭐 항공주, 크루즈 선사, 에너지주 이런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 뭐 투자자들이 다시 집콕주에 투자하면서 뭐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내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는 52주 신고가를 이날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엘버트슨이라든지 BJ, 홀세일 클럽 등 다른 식료품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했는데 데이터 기업인 IRI에 따르면 이미 식료품 매출은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DA 데이비슨에 따르면 이미 집밥 트렌드는 고착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집밥 비중이 전월 대비 0.6% 상승한 반면에 오픈 테이블에 따르면 이번 7월 외식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팬데믹 재유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콕 트렌드는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쨌든 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는 팬데믹 트레이드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본부장님, 이 팬데믹 트레이드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트코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 기업이 실적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됐던 6월의 동일 매장 매출 수치 같은 경우에도 IOI 기준으로 14%나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 11%를 상회했다는 말이죠. 이런 응집됐던 힘이 결국은 이 같은 팬데믹의 재확산과 더불어져서 최근에 좀 신고가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팬데믹 트레이드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거냐, 이거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조정을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갈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 약 한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을 점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몬델레즈 같은 뭐 식품이라든지 필수재 업종을 통해서 시장에 좀 방어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론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톰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빅테크 기업이나 리오프닝주를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빌 에크만 같은 경우에도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경기 회복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결국은 당김으로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투자 포지션을 구축하기에 오히려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팬데믹 트레이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냐, 장기간 이어질 것이냐, 이 같은 부분도 아직까지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이 좀 우려감이 크다, 시장의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필수재에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 경기 회복은 계속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리오프닝주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홈티에 게임을 끼웠나라고 하면서 펠로톤의 사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펠로톤이 비디오 게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죠. 더 버지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동사가 인앱 비디오 게임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레인 브레이크라고 일단은 임시로 명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게임명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사측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음악 기반이고 그리고 다득점을 하는 것이 그 이기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임으로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유저들이 이 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죠. 분당 밟는 스텝 수, 뭐 트레드밀 같은 거에서도 네네, 이제 맞아요.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강도, 얼마나 뭐 무거운 그런 이 걸음을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면서 즐기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DJ 맥스와도 좀 비슷한 게임이 네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로 유저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회원 전용 베타 서비스가 올해 말에 오픈될 예정이고 내년 초쯤에 공식적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팬데믹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게임과 관련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팬데믹과 관련해서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펠로톤은 이날 7%나 좀 급등을 했습니다. 게임이 만약에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이게 펠로톤은 얼마나 좋게 현실화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이 펠로톤의 게임을 끼얹었을 때 한 네. 세 가지 정도 효과가 생각이 나거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핫한 게임 시장에 펠로톤도 어느 정도 발을 담근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NPD 그룹이라는 기관에 따르더라도 6월에 미국에서의 게임 하드웨어 콘텐츠 액세서리 관련된 매출이 YOY 기준으로 약 한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게임 시장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AMD 등의 게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왜 잘 가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좀 힌트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어떤 유명 강사들을 초빙을 한 스트리밍 수업을 넘어서 펠로톤이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 게임은 이 유저들 간의 승부욕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운동 클래스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한다든가 아니면은 신규 유저라든지 그리고 구독자들을 유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날은 팬데믹 트레이드가 또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여기에 또 편승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이슈 자체도 일단은 시장에서의 해석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펠로톤의 경우에는 경제 정상화를 대비해서 기업용 그때 이름이 뭐였었죠? 기업용 어쨌든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었고 또 이번에는 새로운 게임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변화해가는 그 시장에서의 펠로톤의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